똑같은 부분들이 사람에게서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람에게서는 발암 효과가 없다는 거가 이제 최근에 밝혀진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역시 발암성과 관련되어져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주 확정은 아니군요. 네, 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은 우리가 반찬으로 그냥 많이 먹는, 저는 그냥 먹기도 하는 두부인데요. 이 두부에도 과연 첨가물이 들어있을지 한번 차트를 열어볼까요? 근데 확인해볼까요? 이게 전통식품이라 저도 이게 참 의외였어요. 그런데 이 소포제. 두부에도 소포제? 소포제는 뭔가요? 두부에 소포제가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제 두부를 만들려고 하면 콩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 콩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주부님들 요리를 해봐서 알겠지만 단백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열을 가하게 되면 엄청난 거품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그 거품을 없애지 않으면 이게 가공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포제를 넣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소포제가 보니까 뭐 간장, 장본거에서도 맥주에도 들어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홍삼, 뭐 이런 농축액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품을 내는 네. 간장 같은 경우에는 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홍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거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네. 그 거품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마지막으로 또 강성범 씨가 의심하지 않을 만한 그 식품 중에 하나 꼽아준 게 바로 이 도라지거든요. 네. 깐도라지. 네, 이 깐 도라지에는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아황산 나트륨인데 이게 표백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가공이 된 도라지라서 그런 거겠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는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걸 넣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걸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껍질을 벗기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 색깔이 변한 것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표백제가 우리 그 보는 뭐 우엉이나 연근 같은 데도 쓰이고 또 빵 같은 데도 이게 들어간답니다. 네. 예. 빵에 표백제가 상당히, 들어가요? 빵에도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 빵이나 국수 같은 밀가루 국수에도. 제품에도 쓰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실이나 어떤 제품의 색깔을 좀 선명하게 할 때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표백제가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 중요한 건 하얘지더라도 뭐 무해하면 괜찮은데 이거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몸에? 어때요?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빠르게 이제 불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인 경우에서는 섭취 1개 이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 과량 섭취한 경우에서는 두통이나 메스꺼움이라든가 위장장애, 기관점이 발생되고요. 중요한 거는 천식 환자, 그리고 아황산염에 알러지를 보이는 환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량 먹더라도 이제 급성으로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쨌든 몸에 좋지 않긴 하지만 저희가 화장실에서 쓰는 그런 표백제랑은 정말 다르게 식품에 그렇진 들어가는 않겠죠. 표백제인 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네. 함량이 문제인데요. 아주 작은 거이라도 민감한 환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예상치 않은 네. 상당히 중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네. 지나치게 또 걱정하는 것도 그럴 필요도 네, 없겠군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은 커피 믹스입니다. 어떤 첨가물이 들어있냐면요. 카제인 나트륨. 그 유명한. 네, 이거 뭐 그 프림 속에 있다고 해서 유해하다, 무해하다 좀 말이 많은 그런 그렇습니다. 성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카제인 나트륨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가지고 소비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돈을 느끼실 건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업체의 어떤 노이즈 마케팅의 그 결과물이라고 생각되고요. 카제인 나트륨이라는 것이 우유의 한 성분이기 때문에 소비자 여러분들께서는 우유의 한 성분, 즉 우유 성분과 카제인 나트륨은 동일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숙찬 주부의 장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식품이 얼마나 식품 첨가물이 많은지를 알았는데, 이숙찬 주부도 눈이 커지셔서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어떠셨어요? 오늘 안 나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잘 메모해뒀다가 앞으로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모를 해두셔도 좋고요. 메모를 아직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한번 식품 첨가물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먹는 가공식품에 널리 쓰이는 식품 첨가물. 어떤 식품에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시 짚어볼까요? 치즈, 초콜릿, 음료수, 간장, 빵 등에 들어있는 보존료는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넣어주는 첨가물이고요.